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알서포트의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상회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화상회의가 왜 주 52시간 근무제와 상관이 있을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많은 앞전에 다른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던 게 원격 근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희가 이뤄야 할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려면 원격 근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원격 근무 안에서 화상회의가 갖는 효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키워드들 4가지, 생산인구 감소나 인구 고령화, 최저시급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키워드들은 작년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슈 키워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이슈 키워드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혁명은 왜 필요한 것일까? 바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놈을 최소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이시는 이동시간, 이동비용, 그 다음에 이동체력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3개의 키워드에서 반복되는 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생산성하고 왜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저것도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공통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낭비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 여쭤봤을 때 지방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 계시냐고 여쭤본 게 서울에서도 실은 강남에서 광화문 가는데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1시간 반씩, 길게는 2시간도 걸리거든요. 근데 하물며 세종이라든지 대전, 대구 같은 데서 서울이나 타 지방으로 외근 또는 미팅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드리는 시간, 비용, 체력 등은 훨씬 몇 배는 상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화상회의를 다 배포가 돼 있죠. 그리고 앞서가는 큰 기업들이나 아니면 좀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화상회의를 이렇게 도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상회의라는 게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이 이메일을 쓰거나 또는 메신저를 쓰듯이 쓰고 계신 것들이 아니에요. 일부 기업들에서 쓰고 계시거나 또는 있지만 안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왜 그럴까? 저희가 내린 정의는 4가지입니다. 왜 안 쓸까? 첫 번째가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중에 말이 자주 끊기거나 아니면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2번째, 불편합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대에 누가 복잡하게 메뉴 트리를 찾아 들어가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애써 찾으려고 하니까 눈에 한눈에 보여야지. 그리고 3번째,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거에 맞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호환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어렵죠. 이것저것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4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비쌉니다. 아마 좀 큰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의 화상회의실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비싼 장비들 놓고서 쓰시는 경우들 많으신데 그거 과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쓰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쓰시나요? 아마 잘 안 쓰실 겁니다. 이런 비싼 장벽, 이 4가지가 저희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주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것도 누구나 손쉽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라고 생각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정도는 꼭 만족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4가지 조건이 앞서 4가지의 걸림돌과 거의 정반대되는 거죠. UI가 직관적이어야 한다. 스마트폰처럼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금융기관이나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포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것저것 설치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회의가 화상회의에서 화상이 중요한가요? 회의가 중요한가요? 회의가 중요하겠죠. 그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화상이 돕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가격 부분입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턱대고 싸거나 또는 무턱대고 비싸서도 안 되고 회사 규모, 문화, 형태에 따라서 알맞는 적절한 요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과연 충족시키는 게 있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선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리모트 미팅이라고 하는 저희 화상회의 솔루션입니다. 앞에 리모트가 붙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알서포트라는 회사는 리모트 콜, 리모트 뷰라고 하는 원격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해서 조작하는 걸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노하우가 들어간 리모트 미팅이라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그 제품이 어떤 건데? 화상회의 거기서 거기서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화상회의가 내 업무에, 우리 회사에,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효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는 건축설계사 주영씨.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며칠을 밤새워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그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래도 오늘 면접은 실패한 걸까요? 하지만 면접관 김 과장의 표정은 밝아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그의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웹 화상회의 리모트 미팅입니다. 주영 씨는 간편하게 초대 이메일을 통해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말이죠. 놀라운 솔루션이죠? 김 과장의 회사는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리모트 미팅을 활용합니다.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멀리 떨어진 현장, 거래처 등과의 회의를 위해 사용하죠. 재택근무 중이었던 설계사가 김 과장이 개설한 회의룸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출장 중이던 CEO도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죠. 설계사는 화면 공유 기능으로 작업 중인 시안을 함께 공유하여 협업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내용을 녹화할 수도 있으니 엄청난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회의 내용이 왜곡될 염려도 전혀 없을 겁니다. 화상회의는 어떤 곳이든 어떤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쉽고 강력하죠. 쉽고 강력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와는 거리가 먼 현장의 소장님도 접속 코드만 입력하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급한 현장의 문제를 본사와 함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EO는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김 과장과 팀원들, 그리고 설계사도 아주 기뻐하네요. 아, 우리 주영 씨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쉽고 강력한 협업 솔루션 리모트 미팅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보시니까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막 기억난다기보다는 뭐가 좋은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좋은 거 같은데 뭔지 몰라도 이게 뭐가 좋은 거지? 라고 하실까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관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상을 수상했다는 자랑을 살짝 밑밥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저렇게 이동성이 강조되고 누구나 어디서도 손쉽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저런 화상회의 기술이 무엇이 들어갔길래 저희가 경쟁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 리얼타임, 노 플러그인, 차세대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웹RTC라고 하는 웹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멀티미디어의 브라우저 간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고 약 10년 정도 됐고 현재 표준으로 W3C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저희 알서부터는 이 웹RTC를 기반으로 저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했는데요. 웹RTC를 기반해 저희 독자적인 어드레스 미디어 서버, 그 다음에 문서 공유 시스템, 그 다음에 보안, 해상도와 관련된 것, 주화 자격증, 웹소켓까지 이런 독자적인 저희의 기술들이 함께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기술들을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우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격 제어가 기술이 이 안에 포함되고 비디오 핸들링, 그 다음에 클라우드 운영 기술,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서버 운영, 네트워크 활용까지도 저희의 기존에 약 18년간 운영되어 온 기술들이 이 리모트 콜 안에, 리모트 미팅 안에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웹RTC가 포함이 된 거죠. 저희의 방식, 비디오를 어떻게 보내고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보편적인 화상회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나? 첫 번째 거는 메시 방식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P2P 방식입니다. 중간에 거리낌 없이 엔드터미널 간에 바로 통신을 하는 방식. 즉 1대1로는 방해 없이 원활하게 되지만 그 이상 사용자가 붙게 되면 큰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은 MCU 방식이라고 중앙에 미디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가 인디코딩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엔드터미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다만 서버 단의 비용이 상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SFU 방식이라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흔히들 많이 아마 화상에 써보셨다면 스카이프, 행아웃 가장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무료로 쓰이는 스카이프나 행아웃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SFU 방식인데요. 중간에 서버를 두긴 하지만 이 서버는 미디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계 서버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터미널단, 엔드 터미널단에서의 PC의 리소스를 가지고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들을 인디코딩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지 한 3, 4명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이상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방식일까? 저희는 이 MCU 방식을 하이브리드 SFU와 두 가지를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 MCU라고 해서 독자적인 네이밍은 어드밴스드 미디어 서버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구축한 미디어 서버에서 엔드 터미널에 붙어있는 4대든 10대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 받아서 하나의 파일로 먹싱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하나의 파일 안에 두 가지의 레이어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밑에 조그만하게 PIP로 참여자들 영상이 보이고 큰 화면에 지금 얘기하는 주인공이 보이는 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레이어가 두 개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레이어와 큰 레이어가. 그러면 그게 뭐가 좋은 거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레이어가 분할되어 있으면 훨씬 용이하게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MCU 방식은 하나의 통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플러그인 설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거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는 기존의 MCU 방식보다도 10에서 30%까지의 퍼포먼스를 높여줄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자체적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성능과 기기, 즉 단말 숫자를 붙였을 때 단말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방식은 MCU 방식, 그리고 저희의 AMS 방식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 방식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비용, 고기능을 구현하면서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가 AMS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웹RTC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미디어 서버라는 아주 핵심적인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즉,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능이 아니라 편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던 그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태블릿 안에 뭔가 내거나 뭐가 쭉 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회의실입니다. 저희는 라운지 UX라고 부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회의실, 실제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을 하실 때 그분들을 초대할 때 3번 회의실로 이따 2시에 회의하자, 또는 무궁화 회의실에서 11시에 회의하자라고 하시지 주소로 알려줘서 이 주소 3층으로 와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회의방, 화상회의 역시도 URL을 보내주거나 접속 코드만 보내주는 방식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을 선택해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구성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여기 2번 런던방, 뉴욕방으로 와, 아니면 그냥 5번 방으로 와 라고 해도 훨씬 심플하게 회의에 대한 참여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근데 이 방식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현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하기 어려웠던 오프라인의 구현 방식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놨고 그게 저희의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말이죠. 일반적인 화상회의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 4분할. 그리고 더 많이 붙으면 16분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누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알 수 없을 겁니다. 동시에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주화자 감지라는 걸 합니다. 엔드터미널에서 들어오는 보이스 신호를 캐치를 해서 가장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을 주화자로 감지해서 그 사람을 가장 큰 화면으로 띄워줍니다. 만약에 이분이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면 이 두 번째 사람이 큰 화면에 자동으로 매치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저 사람이 보기 싫고 다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권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발언권을 자유롭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몰입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그 기술, 주화자 감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역시나 통신 보안, 데이터 보안까지 해서 암호화뿐만 아니라 사고 보안까지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는 점, 아마 지금 앞에 배포되어 있는 프로그램 속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조금만 더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방법에 있어서는 그럼 이거 꼭 클라우드만 있어야 되냐? 우리는 클라우드 못 쓰는데 우리는 다 구축형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십시오. 당연히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의 통합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버 타입으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서버 타입의 장점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기업의 문화와 속성과 레거시 시스템에 맞춰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거기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라고 하는 실은 표준화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구축 비용 역시 기성 제품들에 비해서 월등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얼굴이 한 사람씩들만 나왔잖아요. 저희의 의도는 화상회의가 메일이나 메신저처럼 이제 직원들 개개인에게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필요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한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1인용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UI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분들은 그룹 대 그룹으로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4대4 회의를 하시던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셋톱박스 형태 리모트 미팅 박스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이 리모트 미팅 박스는 보이시는 것처럼 회의실에서 TV에 간단하게만 연결하면 PC나 컴퓨터가 없이도 얼마든지 화상회의실로 만들어줍니다. 비싼 의리 있는 장비들이 없어도 말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아마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꼭 10분 또는 20분 전에 가가지고 막내가 미리 체크합니다. 지금 제대로 잘 쓴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화상회의를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클라우드 방식으로 아무것도 설치 않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 한번 누르고 OK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설명드릴 게 아직 한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아주 좀 그래서 저거 어떻게 쓰는데 쓰고 있는데 있어?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거 다 저희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진 어머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삼진어묵은 대표적인 부산기였죠. 굉장히 어묵이라고 하는 그 서민 음식을 값싸게 치부하는 방식에서 삼진어묵은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도 계획하고 있고 물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매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가고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서 다들 방상하신 것처럼 부산의 연고를 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부산에 있습니다. 본사, 공장. 그러면서 서울에 지사가 생기고 공장도 더 분산이 되고 지사가 거점별로 생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기존에는 부산 안에서 부산 공장과 부산 본사만 했으면 되는데
서울하고도 해야 되고 이제는 동남아하고도 해야 되고 다른 매장들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워낙 대면 회의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렇잖아요. 대면 회의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를 한번 준비하려고 하면 막내들이나 뭐 회의 준비물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것저것 출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복잡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기 전까지 의사결정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이메일과 전화통화만으로는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보통 많이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만날 때까지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생명과도 같다는 이 담당 이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 1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루에 출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8시간입니다. 서울까지 왕복만 하는데도. 그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결국은 화상회의를 도입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됐고 그 검토 결과 리모트 미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에 대해서 대체된 건 매주 1회 있던 영업 미팅, 그 다음에 주 2회 있던 동지사가 미팅, 또 주 2회 있던 유통사와의 미팅, 그 외에 빈번하게 발생되던 수시 회의들 합치면 최소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 회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을 화상회의로 대체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화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가서 앉아서 전화 켜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데 기존에 8시간 걸려서 갔는데 말이죠. 그리고 비용 5분의 1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아니라 타사에 대비해서요. 그렇다면 다음 장에 있겠지만 실제 출장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아까 그 화면 공유라고 하는 기능을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내 PC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다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OS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중소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될까?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될까? 저에서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 공유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심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향상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시간은 5분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출장 비용은 약 100여만 원 정도에서 월 17,500원 아이디당 20분의 1로 줄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준비 시간이 실제 오프라인의 출장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신 이 영업총괄 이사님은 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은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이 업무 집중도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시간과 비용은 어디서나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의 흐름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쓸데없는 낭비되는 시간들을 줄임으로 인해 내가 해야 할 업무를 더욱더 몰입 있게 할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의 향상에 더욱더 높은 점수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고민하실 건 꼭 정량적인 것만 고집하신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답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같이 활용도가 높고 그 솔루션으로 인해서 업무에 몰입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성적인 측정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화상회의나 아니면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리모트 미팅, 클라우드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서포트 이준영이었습니다. 아마 시간 때문에